많이 해주셔요. 아니 시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스픽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쇼에 찾아주신 현재 몇 명입니까? 들어오신 분 아이고 반갑습니다. 신림동 최개발아님 열혈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님, 우체통님 그리고 뭐 일식이도 있군요. 하여튼 접니다.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아르나님도 반갑고요. 곰돌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정부수반 선출선거 출마 김민수님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닉네임을 좀 약간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민수라고 부를까요? 김민수님. 자, 우체통님 반갑습니다. 민트영님 반갑고 영웅몬색 주윤발님 안녕하세요. 심원정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산모질이 반갑습니다. 곰돌이 아빠. 자, 인사 먼저 하시죠. 박영식 우리 예, 아유 시기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복장이 괜찮네요. 저희 지금 오늘 둘 다 좀 젠틀하게 나왔네요. 그래요. 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부에는 예. 우리가 막 깔 건데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듣겠지만 2부에 가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어도 오늘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소리 지금 잘 들리고 계시죠? 국내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우리 스픽스 구독자 구독자 특히 여러분. 스픽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든 댓글로 올려주시면 가능한 한 다 예. 소개를 좀 해드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오늘 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스픽스 구독자의 닉네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그 유튜브 채널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예쁜이들, 우리 뭐 스피커들, 뭐 내지는 네. 이제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럼 닉네임 좀 추천 좀 받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닉네임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뭐 투표를 통해서라도 네.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뭐. 이게 또 그 유튜브가 좋은 게 실시간 투표 기능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또 이렇게 투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요 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다 보이세요? 확실히 잘 보여가지고요. 동행님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저건 안 보이는데. 김기현님 안녕하세요. 정일권님, 영웅본생님, 아르나님, 우체통님도 네 잘 들립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우체통님이 직업이 우체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잘 보이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점점 흐려지는 거 보면 이 눈의 상태도 이게 1968년생의 눈이 점점 이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멀리 보이는 우리 텔레비전 화면도 보면서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 모지리님이 닉네임은 상식이들로 하자. 상식이들. 네, 상식이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상식이네를 우리가 쓰면 안 됩니까? 정치본색 하시는 우리 백운기 국장님한테 바로 한 방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식이님은 백운기 국장님의 닉네임 쪽으로 가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스픽쇼는 약간 다르게 저희들 올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이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스픽스이다 보니까 또 스피커 여러분들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야, 우체통님 정말 희한하네. 우리 네? 집하고 똑같네. 아버지께서 별정직 우체국장이셨대요. 오. 우체통님, 제가 별정 우체국장 집 막내 아들입니다. 아유 오. 반갑습니다. 어디서 우체국장을 하셨죠? 저는 경남 마산 쪽입니다. 아이고 명박연님 반갑습니다. 명박연 발음이 안 돼. 이장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우님도 오셨고요. 자 한욱님도 오셨고 한욱인님한테 이제 제가 고백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스픽스는 유튜브에서 검색 이력이 저장 안 돼서 검색할 때마다 이름을 타이핑해야 해요. 맞는 말씀인데요. 한욱인님 제가 여기 일어서서 엉엉엉 울고 싶은데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제가 2탄 하겠습니다. 본인 예, 1탄 하세요. 요게 일단은 그 스픽스의 스픽이라는 것까지는 검색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SP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거나 한글로 스픽까지 쓰면
그 이유가 검색이 안 되는 게요. 구글에서는 구글 정책상 그 스페니쉬의 욕설 내지는 속어로 스픽스라는 게 스페인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뭐 조센진 같은 그런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검색이 안 되고요. 근데 그 이유를 떠나서라도 저희 같이 일단은 시작하는 유튜브 입장에선 검색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검색 이력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저장이 되는 게 중요한데 띄고 픽스는 검색이 되는데 스픽스 음절을 붙여서 하는 건 검색이 안 된다고 여러 번 구글 측에 항의를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게 저희들 그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스피만 치더라도 밑으로 스픽스가 그렇죠. 쫙 떠야 검색이 되는데 되게. 그게 안 돼가지고 수도 없이 지금 한 30번 정도 항의를 하고요. 아유. 계속 메일링을 하면서 이거를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었는데 왜 이게 스픽스가 뜨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또 일부 유튜버 전문가들은 이게 만약 뜨기만 떴으면 이미 100만 됐다. 35만 40만까지 갔을 텐데 스픽스는 들어가서 구독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25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저희들과 같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국내 채널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한우기님 말씀 너무 감사한데 이걸 바꿔보고 싶은데 혹시 유튜버 관계인들과 구글의 관계자들과 특수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좀 해서 스픽스에서 피업자만 치더라도 픽스가 뜨도록 여러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체통님은 역시 아버지가 경남 진주에서 우체국장을 하셨다고 가까운 했는데 곳이네요. 예, 동일한 별정 우체국장 집 후손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나무님은 스픽스가 바로 검색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스픽스를 다 치면 검색이 되고 네. 자기 채널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으면 그쵸.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처음 들어가는 처음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게 예. 이제 추천 검색어로 이렇게 뜨잖아요. 보통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광화문 살롱 있잖아요. 예. 광화문 치면 뭐 광화문 띄고 맛집, 광화문 살롱, 뭐 광화문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구글이 추천을 해주는 그 목록이 있는데 거기 안에 스픽스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다.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야,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눈팅만 하다가 직접 댓글을 써본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보내주시는지 고향이든 지금 살고 계신 데든 올려주시면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웅본생님 난 스픽스만 봐요. 얼굴이 실제 주윤발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나님이 이렇게 우와 완이식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나님. 예. 어. 그리고 김기현 선생님 말씀이 대단하시다. 100만이 돼서 항의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빨리 100만 됩시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여전히 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신 분이라면 가깝게 지내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상의 친구들이다 뭐 이래 아는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스픽스 구독을 꼭 좀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스픽스 대구도 함께 조태꾸알 해주시면 대단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신 분이 몇 분쯤 들어오셨죠? 지금 350분 정도 예. 들어와 계시고요. 500분 정도 되면은 되면 이제 저 본격적인 방송 이제 시작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의견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소개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웅본색님은 본인이 영웅본색을 10번 넘겨봤다는데 야, 다 외우고 있겠네요. 영웅본색의 주윤발 지금 프로필 사진을 쓰시는 걸 보니까 영웅본색 팬이신 것도 같기도 하고 예. 주윤발 팬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뭐 사실상 그 주윤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불러도 됩니다. 왜냐? 네. 8천억을 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인도 몰랐는데 이분은 뭐 연예인, 영화 배우를 넘어서 아무튼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셔도 되겠다. 그 영웅본색님이 저우rum파 따꺼 시에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주셨죠. 저우rum파 따꺼 시에시. 그리고 따꺼는 형님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렇죠. 저우rum파. 저우rum파 주윤발. 지금 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보찜님 대구에서 스픽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대구도 혹시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제키찬님도 이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제키찬은 성룡이죠. 예, 이게 뭔 조합이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박인수님 신인규 불러주세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는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야, 제키찬님이 저보고 아들 데리고 나왔느냐고 묻는데 지금. 저희가 아들뻘과 아버지 나이뻘은 아닙니다. 아, 바람꽃님은 스픽스에서 댓글 선정되어서 선물 받고 아내도 구독 완료하였습니다 하셨는데 오. 아마 이게 클렌징 폼 받으셨죠? 아, 그랬나요? 예. 그리고 정일권님은 스픽스 광고에 관하여 제안이 있는데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받을 주소를 우리 그 지금 현장에 있는 한상문 PD가 좀 올려주시면 그 이메일 받고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잘 참고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바람꽃님은 제가 스픽스를 위해서 한 일은 구독자를 넓힌 기여다 이런 거고요. 서정식님 또 오셨네요. 이장님, 성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성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아이고 저는 아니고 이 사람이 아주 좋은데 뭐 저도 뭐 덕분에 좀 받겠습니다. 팡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팡이님 후원해 네. 주셨군요. 아유 뭐 언제나 후원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슈퍼챗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팡이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임서연님은 신인기 없이 두 분만 해도 된다 그러고요. 누구요? 임서연님께서는 저 임세연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임서연님. 예. 네네네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신인기 변호사 오라고 하는데 자 요즘 신인기 변호사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야 뭐 원래 최근에 또 그 스픽스 끝판 토론 나와서 예. 활약이 대단했고요. 뭐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의 평가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채널들이나 다른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스픽스를 이제 주시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끝판 토론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한우기님은 행복리 이장님과 청년 이장 이렇게 하셨는데 정치맨 본생님도 본생님. 행복리라고 행복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박성현님. 일본 오염수 안전하니까 수입해서 평생 펌하셔라. 2번 찍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주셨고, 아몰랑님, 사투리 아저씨 안 나오세요? 사투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누굴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나무님, 진보 구독자들이 많아서 신인규 변호사 욕 먹는다고요? 뭐 욕하실 수도 있죠. 뭐 저는 뭐 욕도 또 하나의 어떤 응원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아르단님, 이장님, 핑크볼님은 찐 구독자이십니다. 선물 좀 주세요. 왜냐면 위에서 핑크볼님이 정말 열혈 시청자인데 선물 당첨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요. 그 이분은 별도로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당첨되기 전에 아예 그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방법이 좀 없나요? 다른 분들도 그럼 다 한 25만 명이 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도 그런 말씀. 그래도 뭐 빚잔치 하고 끝내죠. 뭐 다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이윤재님은 사투리 아저씨가 양문석 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양문석 선배님. 4월 5일날 지금 창녕 보궐선거 때문에 지금 매일 가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 같이 방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빡친당의 또 당대표 수석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어제 또 열혈 방송을 하고 창녕으로 가셨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몇 분이 지금 보고 계신지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해놓을게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토론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일본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친일, 정말 종일 외교하고 난 그 마지막 순간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침탈에 이어서 일본 교과서 왜곡으로 완전히 뒤통수를 때려도 이렇게 세게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보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최근 일본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을 속여도 저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미래를 열어가는데 왜 잔말이 맞느냐고 그 반일 감정 부추겨서 정쟁에 이용한다는 그 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말로 궁금한데 다 숨어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이번에 일본 대사를 대신해서 공사를 초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이제 의견 잘 들었다 이러고 집에 가는데 가야 되는데 한국 의견과는 반대세 이래버린다든지 사실과 다르다 이딴 얘기를 하고 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일본 영토 임은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한국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을 그 조치된 일본 공사가 한국 외교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외교라고 하는 것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이형이라도 있어요? 미래를 위한 외교라고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것이.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격조 있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지 정말 그 뒤에 있는 석자를 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가서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양보가 곧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 양보가 결국에는 뒤통수가 아니고 거기다가 그건 야구방망이로 대한민국 나라의 주권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죠.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걸 넘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사 대신에 공사가 와가지고 초치당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일본의 이해와는 다른 얘기를 한국이 하고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짓거린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순진한 외교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순진한 외교를 넘어서서 아주 외교의 기본 공식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혹시 구독자 중에서 지금 의견을 올리신 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잘 안 해주시고. 되세요? 예, 제가 이게 뭐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건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내려와야 우리나라가 산다. 퇴진이 답이다. 아르다님, 슈님 답 주셨고 한우기님, 미국 사는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고 하네요. 맥더글라스님, 그냥 윤석열로 부르세요. 엉겅퀴님, 대통령이라고 하기 부끄럽다. 아몰랑님, 우리 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TV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카이님, 하루도 편히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바람꽃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아이고 또 앞에서 서정식님께서 스픽스 화이팅입니다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이주영님, 국권회복운동본부가 스픽스의 본질이다. 야,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야, 댓글 소개는 발음 좋은 박영식이가 하라고 우리 최개발아님이 그래요? 적어왔는데, 야, 최개발아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끝까지 잘할 때까지. 서정식님, 우리나라 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수라면 이런 식의 역사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상식 밖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수는 오히려 그 어떤 가치를 더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우리의 어떤 영토 주권이라든지 역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이런 식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수이준님,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다. 김희자님, 외교라고 할 수 없다. 탄핵을 해야 된다. 슈님, 이런 인식은 보수가 더 깐깐하죠. 이런 얘기를 해줬고, 엘리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교토통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걸 MBC가 보도했다? 그래요? 저 이거 MBC 보도는 못 봤는데? MBC 보도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역사적 오판을 하면서 일본 방문을 했고 본인이 어떤 상상 또는 이미 이념적 체계에 의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요.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바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막 푹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일본 놈들은 잘 됐다.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반발 못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버리고 그리고 일본 교과서 왜곡된 그 내용들 지금 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완전 역사 왜곡을 해가 임진왜란 왜곡하죠. 그 다음에 한일 강제 병탄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저렇게 왜곡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일본 가서 잘못하고 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그냥 묵묵부답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이 누가 이거를 동의를 하고 지금은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욕이라도 하지만 일본이 그 속셈도 숨기고 만약에 저거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렸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MBC 보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교도통신이 보도한 걸 대부분의 언론이 다 받아 썼어요.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되네 또 이거 보고 나니까. 자, 한번 읽어주세요. 물론 이제 일본 언론사의 보도를 국내 언론이 받아서 썼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며 자 일단은 전 정부를 또 깠네요 이 자리에서 일본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전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주면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즉 문재인 정부는 이해하는 것을 피해왔지만 우리는 다르다. 당신네들이 노력을 해주면 물론 단서가 있네요.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주면 그 실태를 국제원자력기구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게 되면 이해하겠다는 뉘앙스처럼 들리잖아요. 이걸 왜 얘기를 한 거야 굳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씨. 일본에서 수산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전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 세슘 검토가 보통 뭐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나오고 있다.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IAEA가 검증을 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정부가 검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도 검증 둘 다 하면 좋죠. 아니 IAEA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일본은 공인하기 위해서 검증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건 당연한 거죠. 주권 문제고 그리고 이게 식량 주권이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것, 그리고 바다 오염된 물질이 어쨌든 물고기한테 들어가서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IAEA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요구를 못합니까? 그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왜 요구를 안 합니까? 네. 그리고 IAEA가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제 없다고 믿고 이렇게 다 하면 됩니까? 예. 중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오염물질이 서해안을 다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중국에서는 IAEA에 의뢰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IAEA가 그러니까 서해안에 이게 들어와서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도 동의를 합니까? 그 어떻게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나 그리고 그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걸 믿어라? 그 일본 내에서도 믿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보도에 와 같이 진짜 그렇게 본인이 듣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역사 왜곡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대통령은 실제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산물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이 안전하다거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거나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정권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교도통신하고 NHK가 일본에 있는 관방장관의 발언을 따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언급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오므라이스 먹는 자리에서 뭐 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이미 일본 언론이 했었고 그리고 멍게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뭐 아무리 언론 플레이라는 식으로 국내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방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개망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왔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의심을 넘어서 너무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이죠. 이게 지금 며칠 됐습니까? 정상회담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이 얘기가 지금 그런데 일본에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고 지금 수산물까지 이제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독도 영유권 갔죠. 교과서 갔죠. 이제는 지금 뭡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결국 수산물까지 이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일본은 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올려주시는 게 이게 수산물 문제가 아니고 소금 문제다. 이런 건데 수산물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면 한국에는 수산 관련된 종사자들이 반쯤 죽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회를 먹을 것이며 우리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우리가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 두 번째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회류라는 것이 결국 전 세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 오염된 방사능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게 소금에 직접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동해 부산 초토화된다 재님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김성훈님 말씀대로 일본도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일본 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해류를 타고 들어와더라도 문제가 없다. 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사실 확인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 국민들에게 그냥 막 따라한다. 따라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을 할 것이고 그것이 정권의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이면 분명한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생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측에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뭐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지금 한 걸음 더 나간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일본의 이제 언론이 보도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온 이후에 이것이 언론 플레이든 뭐든 간에 일본 언론이 받아서 쓰는 거는 핵심 관계자이거나 일본 내각에 있는 어떤 고위 관계자들을 보도를 따거나 실명도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이만한 청구서를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뭘 잘한 외교입니까? 이것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이상 뭐 미화시킬 수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을 좀 하면서 예. 그냥 있어도 총선 끝났다. 이 말은 그냥 있어도 민주당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없어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총선에서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악재가 연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우화돼서 나가죠. 친일하죠. 종일하죠. 거기다가 지금 나가서는 지금 독도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본 언론에 사실상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했다가 일본이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니까 대통령실이 숨어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어제 오늘 지금 미국 순방하는 거 관련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니 어떤 사람이 나오니 거기에서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저런 참모진들의 의견 충돌에 의해서 비서관이 날아가고 실장이 사표를 내고 엉망진창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을 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여전히 대통령을 균형감 있게 잘 보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또는 누군가 행동으로 나서 일본을 제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극우라고 외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 복원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론도 조작되죠. 실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언론 플레이하면서 미국 가는 것만 대통령이 계속 홍보하는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총선이 있겠느냐?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사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 것 중에 뭐 일찍, 이찍들은 뇌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선택하시고 응원해 주는 건 좋은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식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그분들이 열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전히 공고한 30% 지지율에 그 해당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성적으로 마비가 되지 않은 분들인 이상은 이런 보도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윤석열을 뽑았지만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저는 사례를 놓고 이제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국가안보실장 없이 국빈 방문 준비했던 정권 있었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이래놓고 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래놓고 일본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습니까? 김태호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혼자 가능합니까? 실무진들 분위기가 다 엉망일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을 찍었다 하더라도.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비판하려고 해도 와, 이게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어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욕하기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식이다 비상식이다 이런 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네. 윤 대통령에게 상식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허망한 거라고요. 네.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고 나서 이게 상식이고 자유고 공정이고 법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이렇게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나니까 국민들은 와, 정말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또는 여론 동향에서 특이한 네. 점이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이렇게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자고 했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너무 일찍 대통령이 뭐 낙마한다거나 퇴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예. 너무 과하다라고 했던 분들이 요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특히 일본 방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나 일본 정부에서 반응을 보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외교관계에서 한국의 정상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사전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양국의 정치를 해야 되는 현실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외교의 성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불문율처럼 지켰던 그런 관행인데 예. 사전 협의가 없지 않고서는 일본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 과거사 왜곡 문제,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저렇게 들고 나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전 협의가 안 되니까 저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사후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자리인지 기시다 후미오 자리인지 아니면 장관을 만난 자리인지 일본 경제인을 만난 자리인지 야당 지도자를 만난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예.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실제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거론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딱 몰린다 생각하니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계산서 내놓듯이 네. 다 내놓고 한국 정부를 몰아가고 봐라 너희들 정부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일본 자국 내의 정치 알리바이를 완전히 성립을 시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이제 미래 다음 정권에서 가져야 되는 부담이 됩니까? 이것을 아예 무방비 상태로 다 내줘 버렸다. 이제 이런 큰 역사적 실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다수의 보수적인 그리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그것이 다음 총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안나님 말씀은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꾸 상대가 못해서 이기면 민주당도 곪아요. 윤이 하도 못하니 가만히 있으면 다음 총선도 된다. 이런 마인드의 민주당을 보면 아예 정치 혐오를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제가 안나님께 전적으로 공감도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강조점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정당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석을 얻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지금 586들이 용태 그리고 자신의 출신 지역이 있을 겁니다. 충청도든 영남이든 쉽게 얘기하면 취약 지역에 본인이 선발 투입돼서 그쪽에서 강력한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맞붙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인물, 앞으로 대한민국을 20년, 30년 뒤에 이끌어갈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 공간을 열어서 인적 쇄신을 반드시 단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혁신 공천을 위한 공심위를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들로 채워서 586 문제는 하방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는 젊은 신인들을 발굴해서 정치 혁신을 꾀야만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국힘의 상황과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저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진위는 그것이 아니라는 진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예. 박수. 박수 되겠습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아니요. 드려가지고. 그 대표님 말씀에도 박수지만 예. 동접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관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고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대통령께 이미 이 스픽스의 방송을 통해 많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독도에 가라. 독도에 가라. 그리고 둘째, 강제징용 피해자분을 만나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설득하라. 그리고 3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직접 만나라. 대통령이 요거 세 가지만 하잖아요. 이 정도의 보도도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하지 않고 광장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오뎅, 순대가 고려청자가 아니라 K관광이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오뎅, 순대, 떡볶이를 먹으러 대한민국에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자니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 요 주제는 꼭 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네. 다른 분들이 예. 김성환은 왜 집에 간 거예요? 내부에서 싸우다가 잘렸지. 아니, 그리고 대표님의 시각이 듣고 싶대요. 다른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쫓겨난 거지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어디 있어요. 김성환이 내세웠던 게 한일 관계 이렇게 하면 회복되고 충분히 됩니다라고 평소 소신처럼 가지고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가져갔는데 결국 완전 폭망했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론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김태회하고 내부에서 이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계속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번 기회에 뭐 그냥 아예 내동댕이 치듯이 쫓겨난 거죠. 뭐 이야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블랙핑크, 뭐 레이디 가가 협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꼭 그게 메인 디시는 아니었겠죠. 메인 디시가 아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이런 거 할 때요. 뭐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좋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 이것만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 나가서 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닌데. 왜요? 안도 다다오도 만나고 있었죠. 그 보도가 많이 됐습니까? 가자마자 엉망진창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국 가서 지금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여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퍼포먼스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부에서는 거의 갈등 양상을 지금 빚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그 이 정부 들어서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장 강조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삼은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라인들이 이 일종의 협연 문화 행사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성과, 실적 이런 걸로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협연이었는데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외교 라인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요. 아, 제가 예. 이제 직접 파이프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류의 이야기여서 이것은 국익과 전혀 관계없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정말 수준 이하 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쟁과 공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뭐 두 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면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후폭풍이나 그다음에 국가 주권이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장관급인 실장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죠. 말씀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은 가고 주제는 넘어가야 하는데 이쪽이 계속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 일단 우리 PD 지금 난리 났습니다. 11시 35분쯤에 네. 보내야 되는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는 네. 미싱이죠. 그리는 광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잠깐 여러분 지금 1000분이 넘습니까? 네. 1000분이 보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함께 노무현의 길 저희 스픽스에서 광고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걷는 노무현 순례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광고 판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61에 5293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일정이 좀 긴데요.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해서 함께 걷는 순례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순례길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방금 만들어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노무현 순례길은 지금 그 임진각에서 봉화까지 4월 28일부터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죠. 그때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봉화마을에 이제 도착하는 코스가 31개가 있고요. 요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분이 지금 7년째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면서 비록 노무현의 길이 노무현 대통령 볼 수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고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전국이 31개 코스니까 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신청해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노무현 순례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요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밴드하고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노무현 순례길을 치면 직접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이 안 되시는 분은 1661에 5293 번호를 이제 그 연락하시면 누군가 전화를 받으실 텐데 아마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의 국토 대장정팀에서 받을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국토 대장정 행사를 7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는 이강옥 대표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이 행사의 의미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연락을 해드렸고요.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들어보시면서 예. 이강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스픽쇼의 안녕하세요. 정계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동접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스픽스 구독자분들이 1000분이 좀 넘으시는데요. 예, 예. 조금 전에 노무현의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주 가슴 뛰게 봤습니다. 가슴이 뛰시는가요? 예, 예. 그런데 7년째 계속하고 계시면 가슴이 뛰는 것보다 해마다 이 행사를 하시려면 부담스러운 게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시면 가슴이 뜁니까? 그게 노통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노통을 따라서 이런 길을 만들어서 어떤 순례 혁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순례의 혁명. 실제로 이강옥 대표님은 이렇게 국토대장정을 비롯한 걷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예, 예.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일정 선거 기간이나 이런 때 시장 가가지고 민생 탐방하고 오뎅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면서 돌부리도 보고 시장도 보고 하면서 민생 탐방을 하는 게 자기 삶에도 좋고 자기 자신의 빛나는 삶으로 세상을 비추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될수록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옥 대표님은 말씀도 참 잘하셔서 방송하셔야 되지 자기 사업하셔야 될 분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우리 댓글에 심프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던 내가 노통 돌아가셨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 네. 사실 이강옥 대표도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고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던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이 지금 노무현의 길을 기획하셨던 게요. 저는 처음에 노통 대선 때 노사모에서 노란 양복 입고 한동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한 게 그게 다고 네. 당선된 12월 19일 날 여의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노통 서거를 보고 당일 날 너무 슬퍼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봉화를 내려갔어요. 봉화를 내려가고 다시 광화문에서 시민 연결식을 준비하면서 그때 각오를 사람 사는 세상 돌아오는 날 이 길을 걸어서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나중에 박근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각오를 하고 처음 하게 된 거죠. 우리 한욱인님께서도 제가 40 넘어 가장 슬펐을 때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와 노통을 잃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약간 지금 뭉클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2023년 봄에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우리 정치가 지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또는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더 그립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댓글 안녕하세요.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제 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봄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 노무현 같은 영웅이 참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글쎄요.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한 번 노무현 정신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셨다면 지금도 이제 이 세상에 남아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나는 시민들에게 깨어 있음에 대한 선물을 줬다고 생각한다. 내가 시민들에게 준 선물은 봉화 마을하고 화포천 사업하고 그다음에 깨어 있음을 선물로 줬다고 저는 노통이 말할 거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요? 네, 예. 지금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우리 지금 제작진들은 이제 버퍼링이 계속 생기는 모양인데 이게 뭔지 지금 원인을 찾아서 좀 제작진들이 좀 조치를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이강욱 대표님 죄송합니다. 버퍼링 문제는 지금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어쨌든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이강욱 대표님을 스픽스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행사 참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스픽스 채팅창 상단에 네네. 신청 폼이 네이버 신청 폼이 있습니다. 그리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번호 1661-5293으로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올해 그러면은 31개 코스에 전체 연 참여 인원을 한 어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0명, 3000명, 10,000명 이런 게 대야 순례혁명이 되는 일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입장으로서는 바람과 실무가 다른데 올해 스픽스를 만나서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일들을 뭔가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지금 가슴 뛰는 일이고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1개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에서도 국회에서 지제역까지 가고 대전에서도 가는 길이 있고 대구에서도 길이 있고 부산 다 전국적으로 다 이제 순례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순례길마다 전문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걸 대장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장단, 예. 먼저 지금 7년 동안 먼저 걸었던 선배들이 있고 그 대장단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걷는 형식이고 철도를 따라 걷기 때문에 만나기도 플랫폼에서 만나기도 좋고 또 중간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7년 동안 해오셨는데 우리 뚜비님이 질문하신 것도 보태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계속 못 하셨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이 행사는 하셨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저희는 문화와 방역을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거리두기 형식으로 대형 우산을 쓰고 일렬로 해가지고 지켜가면서 걸었습니다. 자, 올해로 지금 7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7번째고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우리 뚜비님이 질문을 하셔서 요건 여쭤봐야겠습니다. 몇 분이 참여하셨죠? 보통 중복 참가자 다 포함해서 연평균 600-700명이 보통 인원이거든요. 7번 하시는 동안에 두 번째 해가 제일 많았다 그랬습니까? 세 번째 해가 그때가 제일 많았고 그때는 몇 명쯤 갔습니까? 그때도 인원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1000명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광욱 대표님이 실제로 스픽스에 연락을 주셔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보탬이 되는 길이 없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스픽스라는 매체가 영향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한번 회고하는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사 차원의 행사로 노무현의 길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금 스픽스를 보고 계신 한 1,000분 정도 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코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면서 한번 이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청을 드리면서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런 좋은 행사를 해주시는 이광옥 대표님 같은 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있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에 방송국에 꼭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옥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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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자 김블레이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 저도 하던 일이 망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랬는데 정일권님 아까부터 계속 댓글 올려주시는데 어떤 일 하시다가 그렇게 망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훌륭하십니다 했는데요. 훌륭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일을 누군가 같이 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이번에 몇 개 코스를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정을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스픽스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출연자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이 참석해서 우리도 독자들을 오히려 노무현의 길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좀 만나보자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 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체통님 경남 진주 쪽에서 별정직 우체국장 막내 아들로 태어나신 분 같은데 스픽스가 내일 26만이 되겠다고 하는데 코앞입니다. 지금 현재 스픽스 지금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 26만 명이 자고 일어나면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보다 참 스픽스가 이 검색도 좀 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많은 구독자가 늘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25만 9,451명인데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한 번씩 제가 몇 명이 지금 구독자인지 체크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한 10번쯤 하죠. 그럴 때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돼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면 한 5분, 10분 사이에 한 명이 늘을 때도 있고요. 2분이 늘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지금 이걸 구독해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훈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잔잔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스픽스지만 내일 안 될 겁니다. 이건 뭐야? 우체통님 가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되냐 이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오늘 과제로 안고 내일 이제 저희들이 그 정당 행사 빡친당 하실 때 좀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주영님 질문은 윤흥 똑똑원체에서 자위대와 훈련하는 길을 주저없이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거의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똑똑 내에서 한미일 삼국이 군사훈련하며 똑똑 영유권 문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 줄 리가 없습니다. 김성훈님 감사합니다. 죄송하다고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10만 명 내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파벳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100만 가져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하이퐁님은 매우 현실적인 분이시네요. 사람이 많고 수입이 돼야 스픽스가 유지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올 연말까지는 수입이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 기획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시켜야 하고 또 시설도 좀 더 보강을 시켜야 하고 또 출연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도 좀 더 많이 해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우리 한상문 PD가 이어폰을 꽂고
프롬프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6만 명까지 지금 현재 546명이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만 지금 섭외해가지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그렇죠. 오늘 저희가 26만을 넘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 1100명 가까이 갔다가 지금 850명. 848명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한 번만. 연락해서 스픽스는 스피만 치면 안 나옵니다. 스픽스를 치고 오늘 우리가 이 방송 끝날 때 26만 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명이 될 때까지 네. 방송해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546명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핑크볼링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좋네요. 좋습니다. 은비님 네 하셨고 은비님 지금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르다님 2명 누를게요. 지금 바로 좋습니다. 어, 김기현님 전 일단 50명에 바로 홍보했답니다. 우와. 영길배님. 배영길님 감사합니다. 제 밑에 직원 30명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사장님인데 직원 30명한테 스픽스 링크를 보내는 건 저는 다니엘라님 저는 예스 반대예요. 구독 동료 와 감사합니다. 좀 들어 그냥 올리면 아니 이런 올리는 사장들이 대로. 제일 욕먹어. 왜 업무방에다가 스픽스 이거 저기 구독해라 이러면 직원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와 지금 정일권님은 큰 트럭을 갖고 계신데 옆면에 스픽스 광고를 구상 중입니다. 와. 그걸 의논하려고 메일 드린다는 겁니다. 광고주는 아니고 우와 아, 주시면 저희들 디자인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와 투민스님은 열심히 카톡 중입니다. 신부님은 딸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구독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25만 9,451명이었는데요. 야, 지금 뭐 한번 남편이 보는 TV 켜서 유튜브 켜서 구독 완료.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저 까먹었어요. 요대로였는데?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새로 고치면 예. 새로 고침. 259461이었어요. 259461. 자 계속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제 남동생에게 스픽스 추천했더니 이미 구독자라는 이주영님 감사드리고요. 요전에 파업 때 알려진 시멘트 운송 차량 BCT를 하신다고 정일권님께서 주셨고 별이총총님 멤버십 가입 받으세요. 저희 멤버십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호님 유튜브 방송 새롭게 만드시는 감사드리고 애플망고님 잠시만요 하면서 또 어디 통화 중이신 것 같고요. 배영길님 부장이시라고 사장이 아니라고 예. 그 사이에 몇 명 그래도 11명이 늘었네요. 11명이 지금 이 순간에 좀 늘었고요. 야 그러면 일단 이장님 잠시만요라고 애플망고님 주셨는데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야 근데 그리고 김성훈님은 유튜브 방송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동료를 해주시고요. 우체통님께서도 제가 26만 명 동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마시고 있는 친구는 안 해주실 테고. 김영님은 부부 구독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윤아님은 울 사회자님 잘생기셨어라고 하면 아니 뭐 그쪽이겠지 다 뚜비님은 이미 가입 다 했어요. 가족, 친척, 지인들 실제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더 감사하고요. 또 오늘 가입해 주시면 또 새롭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상문 PD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남아 있는 인력 하여튼 어쨌든 537명이 남았는데 2번 누르시면 구독 취소되니까 꼭 1번만 누르라고. 이렇게 버튼을 2번 누르면 네. 구독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라고 합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2번을 누르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다니엘라님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스픽스 대구까지 구독해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단체 톡을 배영길님이 하셨는데 9명은 이미 구독자네요. 거기가 이제 와. 50명 있는 방에 9명이 이미 구독자였구나. 아유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충성도라고 그럽니까? 예. 관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는 건 지금 했고요. 한우기님께서는 지금 신랑폰 가져와서 구독했다고 했는데 이쁜이님 사랑합니다. 아니 신랑폰 구독하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정치 성향이 다르신 분들의 핸드폰을 가져와서 구독 누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게 큰 힘이고요.
이 방송이 지금은 초창기여서 콘텐츠가 대단히 우수하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방송 그 일종의 기능 또는 역량이 아주 높고 이렇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흰 쌀밥 같은 방송이어서 진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늘 있어야 하는 방송으로는 좀 저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또 저기 팔로우업이 안 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저희가 초반에 주제 삼았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이 KBS 보도네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밝힌 내용이라며 이미 무슨 입장을 밝혔는지 제가 한번 이따 체크해 봤고요.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라면서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또 한국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일본과 IAEA 등 국제기구의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오케이 나면 뭐 방류 결정을 동의하는 겁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미 밝힌 입장이 뭐냐고요? 일본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대통령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뭐 들었다는 어떡하라고요? 얘기네. 듣기는 들었는데 말 못하는 거고 이미 입장을 냈으니까 지금 현재는 덧붙일 게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구성하고 있는 일본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한다고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요. 국내는 국내에서 별도 기구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지 왜 그 국제기구에 참여를 합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별도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판단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저렇게 불신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일본하고 IAEA가 하는데 한국 전문가만 참여시키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걸 다 드러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뭔가 미락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일본에서 계속 퍼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말에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언급됐습니까? 언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상들끼리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당연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언론이 마치 이해를 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하니까 우리 대통령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어느 쪽을 더 우리 국민이 신빙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까요? 당연히 일본 언론의 보도를 더 높이 사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국내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대통령실의 입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일본 언론의 입장을 믿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항변입니까? 야, 근데 지금 이 정부가요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일본에 질질 끌려가면서 이게 에이. 지금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국민 주권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은 통제해야 되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정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진짜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 좀 늘리기 이렇게 좀 독려도 하고 의견도 주고 받았는데 아몰랑님 감사합니다. 어디십니까 아몰랑님은요? 우리 엄마 구독시켰어요 하셨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리님 감사드리고 또 B612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ABCDF님 하하 하셨고 아까 아몰랑님 구독을 무려 3명이나 지금 보내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별이총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주신 이 별이총총님의 태극기는 누군가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요즘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인사들도 거리 투쟁할 때요. 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난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 들어서 보기 좋았던 장면은 아스팔트 거구들이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상징성이 매우 왜곡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진보 진영 인사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드는 것을 보니 아이고 태극기가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 별이청청님이 보내주신 이 태극기 혹시 어떤 태극기인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박종례님. 아 별이청청님은 이장님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아, 민주당도 그래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당 대표부터 이렇게 지금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는 모습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박종례님, 꼬꼬댕님 아내입니다. 구독했습니다라고 손수 댓글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우리 날고 싶은 당님의 아내분이시래요. 아 날고 싶은 당님의 아내분이십니까?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야 신랑이 그 열혈 댓글러가 돼서 하시는데도 저렇게 또 사모님이 또 남편을 이렇게 공경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댓글은 보통 이제 귀찮아서 안 남기실 수도 있는데 그 구독하셨다고 날고 직접- 싶은 당님은 고향이 지금 어디서 올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아, 계시죠? 저희 지난주에 통화하셨던 그러니까요. 꼬꼬당님 그 지역을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일주일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어느 지역에서 계신다고 말씀 주셨죠? 경남이라고 하셨던가요? 아 맞습니다. 경남이라고 예, 하셨던 것 예, 같은데요. 반가고 좋습니다. 하여튼 정일권님, 전 대표님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아 천안 맞다. 천안이었던 것 같다. 천안. 그죠? 전환이었고 아 경기 오산. 죄송합니다. 경기 오산 맞습니다. 맞다. 오산이라고 하시죠? 자, 알파벳님은 창원이라고 하셨는데 창원, 전안, 오산. 아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 오산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있으면 저희들 꼭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조아로님 말씀대로 1장기만 빼고 모든 국기 환영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재희님도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죠. 예. 기억이면 어떤 의미예요? 기억. 크. 크가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하게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 거기까지 깊게 고민해 보진 그래요. 않았지만 크. 크 이렇게 하셨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점점점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예. 지금 구독해 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744분이신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픽쇼는 저희들이 무엇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혹시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으면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시작하면서 제안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다음 주 스픽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픽스의 구독자들의 애칭을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 네이밍을 좀 하는 시간을 아니 갖도록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뭐 방송 우리가 할 수 근데 있는 이거를- 시간은 한 뭐 5분 6분 정도 남아 있는데 5분 6분 안에 그걸 정할 수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좋은 거 많이 올라오시고요. 아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닌데 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 아 그럼 오늘 정하자. 신림동 최개발아님은 뭐 그러면은 뭐 신림동 최개발아 약자를 가지고 신채라고 할까? 요요만만님은 아까는 스픽스 여만.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스프라고 하자는 분도 계시고 스퍼가 뭐죠? 스픽스 프렌드의 약자. 아 좋네. 그런데 스프님들 이게 뭐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숫자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아 좀 쉬운 걸로. 아니 괜찮습니다. 스퍼도 좋고요. 네. 또 다른 거는 뭐 좋은 이름이 없습니까? 배영길님 답장 읽어주셔서 너무 안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스픽스를 서울 할 때서 이 발음이 서픽서님. 근데 이제 서픽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댓글창에 계시는 서픽서 여러분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예. 김성훈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말씀드린 건 있는데 이재원님 초대 가능하신지 이재원이라면 이재원님이 누구? 김재원 수석 최고 말씀인데 김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뭐 스퍼맨, 서퍼맨 서퍼 슈퍼로님, 슈퍼로가 뭐죠? 서퍼 슈퍼로 슈퍼 스피커 좋네요. 스피커 서퍼 피커 스피커님도 피커도 강소만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피커도 이름 좋네요. 픽폭은 뭐죠? 픽폭
뭔가 폭력 폭행 같은 느낌이 날고 싶은 당뇨 노노는 뭐죠? 노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노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피커 자꾸 어려운 걸 자꾸 주시네. 레드웨어님. 쇠북종 안녕하십니까? 쇠북종은 뭐죠? 모르겠습니다. 쇠북종 그거 쇠고 북이고 종이고 이런 뜻이가? 스마일님. 스마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가족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찾아와 주신 스마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게님은 뭐죠? 케게. 스피커 안 되니 된 발음으로 스핀스. 스핀스. 네. 백일이 고맙습니다. 박아넌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노노 예. 피커. 꼭 집어주는 피커님들 안녕하십니까? 스피커 스피노자. 스피노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긴데? 스피노자는 철학자로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무슨 낙자죠? 스픽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피나는 노력으로 스바람 어때요? 스픽스 바람? 거봐 제가 이거 이 시간에 계속 결정하기 한번 어렵다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후보자 하나를 일단 정하고요. 후보 한 두 개? 두 개 정도 정해보겠습니다. 두 개 정도 정해보겠습니다. 두 개. 스케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스케치도 괜찮은데. 스케치. 스픽 탄핵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 탄핵이 입에 붙어. 서둥이. 스둥이들. 서둥이들도. 예. 이거 뭔가 너무 애기 느낌이긴 한데. 쇼트님은 일베스럽대요. 그리고 태극기에 스픽스 도안을 어때요? 태극기에다가 스픽스 도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나님이 커뮤니티로 공개 모집하라는 말씀 주셨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도 하고요. 예. 우리 장성현님은요. 선임으로 하자. 네? 스님.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종교가 좀 다른 분들이 있죠. 스님 스시기들 이거는 저를 지금 스시기들. 스시기들도 괜찮네. 스시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럼 삼식이 친구 스시기. 상식이 친구 스시기. 스시기님들 오셨습니까? 스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스식님 오셨습니까? 네. 스윗, 스봉, 달마 다 나오네. 달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나님 스님 추천하면 네. 지금 가톨릭하고 개신교 쪽하고 원불교 이런 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스님. 스픽 전공해. 스픽 전공이. 스핀. 스핀님 돌아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좋네요. 스핀님 좋습니다. 스피커. 자, 김성우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꾸지람을 하다가 웃으면서 본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거를 약간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계속 우리가 맞습니다. 리바이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베리총총님은 그냥 스픽으로 하자 그러고. 스핑럽. 스핑러. 스리랑카. 스리랑카. 럽. 문상돌 이름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상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상돌님 지금 어디서 보내시는 겁니까? 제가 이름이 생소해서 이제 까먹지도 않겠네요. 문상돌님. 자, 스나이퍼 있었고요. 열려라 픽서. 열픽서. 우체통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6만 명 찍고 방송 좀 안 할 테니까요. 지금 저희들 이름만 두 개 딱 추천해가지고요. 안나님 현재 국정에 맞춰 스바라시님들 안녕하십니까? 스바라시님들 안녕하십니까? 스바라시라면 그러면 스픽스하고 스픽스를 바라보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백만이님 구독자 백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잔 안상호님은 서잔이라고 해주세요. 서잔은 노래 제목이잖아요. 네. 서잔. 서바라시. 야, 이것도 괜찮겠네. 네네. 일단은 이 이름을 한번 모아보고요. 스바라시도 좋고요. 다 이렇게 메모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네. 이거를 매달 사용하는 닉네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면 어때요? 그래서 윤석열이 너무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난리 칠 때는요. 네. 그냥 뭐 스키다시 이래가지고 서자가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스키다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스키다시 여러분, 스키다시 그러면 네. 스바라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대신에 쓰리가토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스나이퍼. 문상돌님은 울산이신데 나이는 65세시고요. 나라가 깽판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야마도네는 뭐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스키다시 스바라시 예, 디폴트 애니메이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게티스버거 콕에 아주 아. 좋은 말인데 감사합니다. 스고이 나왔습니다. 스고이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 의원님 반갑습니다. 동성규님은 두 분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스리슬쩍 스리슬쩍. 다 숫자에 맞춰 갖고 오시네. 야 꼭 안 그래도 돼요. 별이도네님은 뭐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죠? 야마도네. 야마도네 강렬하다. 야마도네. 일본어는 절대 안 돼요라는 이제 동행님의 의견도 계시고요. 자, 현실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구독자를 말씀해 주세요. 재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니님. 배영길님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방송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영상 때문에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이 한 번씩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픽스 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외부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실제 광고하는 우리 술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도라지 청도 요즘 잘 예. 나가서 아주 광고주가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노무현의 길 이런 행사에도 참석해 주시면 좋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주 특이한 광고가 나갑니다. 연꽃 추출물로 만든 천년 선크림을 개당 26,000원 하는데 두 개를 25,000원, 네 개를 사면 5만 원으로 해서 정가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고객들을 만나고 그 회사 글래모어라는 회사인데요. 들어보셨죠 방송할 때? 그 우리 선크림 줬던 회사 네, 있다. 글래모. 그 클렌징 폼 줬던 회사하고 스픽스가 공동으로 상품을 기획해가지고요. 시중 가격 절반 이하로 하고 스픽스도 이렇게 파우치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만들어서 같이 선물로 드리면서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적극적으로 사주시면 필요한 분들이 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어려움은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적극 동참만 해주시고 동참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도 충분히 동참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즐겨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애정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뭐 저희들은 충분히 만족하니 너무 100만 명까지 걱정 안 하시고 우리 노력으로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TV고님께서 3.16 한일 굴욕 외교의 울분과 참담함을 이겨내고자 현해탄 건너 잔챙이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민족 바다의 수호신 이순신 장군을 기본 이미지로 하는 내가 이순신이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념 티셔츠를 제작 배포하려 합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저희 스픽쇼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저희가 소통이 또 빠르게 되곤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실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스픽스 구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경남 창원에서 치킨집 합니다. 저희 무슨 동네에 있는데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스픽쇼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다른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는. 사실 기획안들이 좀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좀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스픽쇼는 뭐 스픽스가 쇼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들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소개 필요할 때 하고요. 또 오늘 지금 한참 뒤에 좀 들어오신 건데 관상가 양만님도 들어오셨군요. 독립군, 광복군, 픽스군. 야 픽스군. 픽스군. 네, 군대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상돌님 감사합니다. 65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시청자층을 보면요. 한 번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 우리 스픽스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만 55세를 넘는 분, 만 55세에서 64세, 만 65세를 넘는 분들이 무려 55% 정도 됩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이 만 55세를 넘으니 사실은 저는 그 절반 이상이 되는 연령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 저는 만 45세에서 54세까지에 들어가는데 이 시청자층이 한 30%가 되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 시청해 주신 분이 55%가 넘으니까 실제로 지금 그 문상돌 선생님이 65이신데 이분 연령이 지금 아마 우리 중위에서 약간 위에 있는 연령이니 절대 연세가 많으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이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문상돌 선생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방송하는 김에
김기현님께서는 20, 30대 얼마나 되냐고 했는데 잠깐 체크를 제가 요거는 네. 해드리고 우리 문상돌님께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석해. 한호기님은 66년생. 아, 예, 예. 예. 그러시군요. 우체통 전 대표님보다 2살 아래다 뭐 이런 말씀. 아, 그래요? 그 우체통님은 그럼 저보다 동생이시구나. 진주분이시고. 디폴트 애니웨이님 65세면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저희들이 지금 만 35세에서 만 44세까지가 9.8%고요. 만 45세에서 54세 시청자가 33.2%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 55세에서 64세까지가요. 34.3%고요. 65세 이상이 20%입니다. 그러면 만 55세 이상이 이미 54.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만 45세 이상이 33.2%, 만 35세에서 44세가 9.8%니까 한 10% 정도가 30대, 40대가 보고 있다. 김타원님 10% 안에 드는 분이고요. 임서연님 이게 경계가 애매하지만 하여튼 55%에 드는 분이고요. 신림동 최개발아님도 이제 55%에 드는 분들이어서 디폴트 애니웨이님 전 9.5%에도 못 들어가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디폴트 애니웨이님은 혹시 30대신가요? 이쁜이님은 49이시고요. 그리고 날고 싶은 낭님은 65년도 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65년생. 안나님은 제가 그 9.8% 안나님이 이제 30대시고 그리고 콩냐님은 61년 마산 출생이고 보타리님은 저는 16cm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cm면. 그리고 곰돌이 아버님은 1960년대 생이시고 전기공사 지금 35년 했네요. 이거 참 이런 숙련 기술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여전히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디폴트 애니웨이님은 귀하신 분이군요. 여기는 30대 초반인데요. 30대 초반이면 지금 저희들이 2.3%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2.3%.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현님은 78년생 서울이시고요. 그리고 나그네 보찜님 57세신데 대구에서 사는 거 좀 슬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구 뭐 저도 살았는데요. 뭐 지금 근데 대구도 좋은 정치인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또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거 도로시님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나이가 좀 젊은 분이. 도로시님은 저는 꽉찬 27세. 와, 꽉찬 27세가 2.3%에 해당합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스픽스 구독자 2.3%. 아니 도로시님이 이렇게 스픽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짧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 스픽스를 이렇게 보시기에는 연령과 조금 미스매치가 좀 나는데 그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면 소개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서정식님 68년생 잔나비 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푸른 시도덕님 이제 7학년 되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뭐 100세까지 짱짱하게 사시려면 무려 30몇 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요. 아이고 디폴트 애니웨이님 2.3%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애규님은 덜찬 27세예요? 와. 이분 늘 들어와서 우리 꾸지람하는 분 아니야? 아닙니다. 예규님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응원하고 내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고 응원하고 댓글 참여하시는데 27인데 저렇게 참여를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네. 그리고 진롱제님은 외국이신 모양인데 이런 하나라고 하셨고요. 점수입니다. 계속 갑시다. 우리 방송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56세 만으로 54세쯤 되는데요. 뭐 우리 한 80까지는 기본 방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박영식 그때 몇 살이야? 저요? 예. 그거보다 덜하겠죠. 애규님 맨날 삼행시 시켜서 그런가요 했는데 실제로 애규님이 이렇게 젊은 줄 몰랐지. 27세라는 깜짝 놀랐네. 야, 레드헤어님 표현 너무 좋습니다. 27세에 첫애를 낳았는데 그녀가 지금 25세래.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52 또는 53이다 이 말씀이고. 김기현님 말씀 감사합니다. 20, 30대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를 알아야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스픽스가 젊은이들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관상과 양마님 20대 너무 귀하네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20대는 20대가 노는 또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스픽스 0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50대, 60대 중심, 40대가 우리 뒷받침, 30대는 관심 있게 양심적이고 바른 또 어른들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젊은 세대, 미래 세대 이런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찍기 전에는 그만두면 안 돼요라고 디폴트 애니웨이님이 20대 30대 초반의 시각으로 하셨는데 그는 박영식의 책임을 지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호님은 62년생 그리고 한우기님은 26만 채울 때까지 방송 유지라고 하셨는데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배영길님이 격동의 연수인 79년생이라고 하셨는데 79년생인데 부장 빨리 되셨네요. 부장 엄청 빨리 된 거 부장이시라고 아니야? 하셨죠. 79년생이면 저보다 11살이 적거든요. 저보다 이제 아, 3살 많으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아니 어떤 회사에 지금 부장이십니까? 어떤 회사는 회사 이름 공개할 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기업에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안나님은 와 댓글 다 동감하고 재미있어서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와 스픽스 확장력. 자, 이 말씀은 스픽스의 연령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 그렇게 하고 별이총총님 40대 초반도 적다니 아쉽네요. 20 우리 한 5만 명 넘는 분들을 나누니까 이런 거고요. 첫 번째 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곳에 서서 여러분들께 좀 더 괜찮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49명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좋아요 숫자까지 체크해 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숫자가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알파벳님은 뭐 굳이 여기에서 자기 나이 뭐 비밀로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하고요. 가을님은 73년생입니다. 배영길님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계시고 근데 오늘 외국계 부동산 회사라 가지고 인원이 많으시구나. 아까 50분 정도 직원이 밑에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막 보냈다는 거죠. 그분들 내일 한 번 더 확인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폴트 애니웨이는 94년 3년생 여성 지인 과장 진급, 90년생 남성 지인 과장 진급했어요. 그러니까 90년, 93년생이 이미 과장 진급을 한다는 나이입니다. 본인이 나이 늙어가지고 79년생이 아주 젊은 줄 아는데 사실 보면 79년이 젊지 않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에 우리 우체통님은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소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걸 올려주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이시군요. 강소마면 이름이 여성 이름입니까? 남성 이름입니까? 약간 좀 중의적이긴 한데 강소마님. 소마님. 약간 여성분,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배영길님은 지금 지금 6명 추가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배영길님. 서울 오시면 서빅스로 꼭 와주시면 제가 차 한 잔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분이시래요. 예. 강소만님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라고. 화가시구나. 지금요. 얼마나 됐어요? 아니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사실황이 좀 덜 돼서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희님, 전 사장님 시기시기 박영식이는 퇴근하고 싶어요. 아이고 저의 말씀을 대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실직고 할게요. 예. 시기는 절대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 허락이 없으면. 뭐 1시간 반 됐으면 이제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보시라고 어떻게든. 안녕히 계십시오. 예, 별이청청님. 다니엘라님이 딱 했네. 못 떠나고 있잖아. 그러면 박영기 다시 오면 작업 끝이고요. 떠나야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다시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피곤하다. 그런데 견딜만 합니다. 즐겁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왁자지껄 로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오셔서요. 말씀드리지 김용민 이사장님요. 김용민 목사님이 누가 이야기했더라? 박영크가 얘기했나? 네. 와 오늘 6박 아니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때 방송이면 다 해야 되죠. 출연하는 방송은 다 나가야죠 하면서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딱 들어왔다가 방송 스튜디오 앉는 순간 그쵸. 확 달라지죠. 180도 달라져서 오늘 첫 방송 하듯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희재 대표님한테 놀란 게 또 하나 있죠. 예. 그분이 최근에 수면제 잘못 먹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수면 유도제를 잘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야, 그 다음날 방송 나왔는데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말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시 프로페셔널의 세계는 다르다. 그리고 제가 백운기 국장이 제가 연배가 많아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기 그런데요. 백운기 국장님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출연자 한 사람, 발언 내용,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기획으로 방송을 할 건지를요.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따지면서 조회수, 구독자 수, 발언 수위 이런 것들을요. 와, 그리고 방송을 딱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수리하게 말씀을 잘하시면서 순간순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 정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날 정도인데요. 프로페셔널은 확실히 다르다. 박영식도 그 프로페셔널의 세계에 들어가 있고요. 저도 프로페셔널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발음이 이렇게 세잖아.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오늘 방송 지금 2방째인데 혀가 지금 돌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안 되는 거야. 나는. 아예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좀 더 노력하기로 자꾸 하고요. 구독자 수 체크하게 되네요, 유수빈님. 아, 그래요? 예, 제가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체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르다님, 백운기앵커님 말씀 잘하시죠. 지금 지금 오늘 몇 명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전보다 지금 17명이 늘어가지고요. 259,478이네요. 259,478, 259,478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와주셔서 한 30-40명 정도가 늘어나면 감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라님은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완전 프로페셔널인데요. 노영희 변호사의 최대 장점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밀인데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100% 확신하면서 밀고 맨날 나가죠.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다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노영희님은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예. 자기 확신을 끝까지 물어붙이면서 가고요. 그리고 조련사님은 성훈아 응아 집중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련사님이 성훈이하고 친구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좋다. 영식형님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물 많이 드세요? 6반까지 하는데 물 많이 드세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요? 물 많이 먹어야 나도 되고요. 조금 많이 하고 완전 목소리 가는.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대표님 그래요?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예. 커피는 안 돼? 커피 안 되죠. 카페인, 알코올, 아. 니코틴 이 세 개는 굉장히 목의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예. 방송 많이 있는 날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국중년님은 백운기 앵커님 기억에 대해서 KBS 공개 수배 프로그램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동행님이 저한테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장님이 퇴근하셔야 직원들도 퇴근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볼님은 스픽스 PD님 미인이십니다. 감사하고요. 황중식님은 대구에서 유치원복 공장 하시는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곰돌이 아빠님은 노영희하고 진변이라고. 진변이 누구지? 진변? 진변이면 누구 변호사죠? 진변이면? 진짜 변호사라는 약자일까요? 진짜 변호사다. 오케이. 뭐 100% 동의하고요. 역량도 훌륭하고요. 성소율도 너무 높아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실 일 있으면 스픽스에 물어보면 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잘하는지. 우리 변호사 많이 나오시죠 지금. 저희 오늘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네. 그다음에 하여튼 많이 나오시는데 필요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스픽스 구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해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결사님은 저보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심은정님이요? 해결사님이 해결사님이요? 해결사님. 어이구 관상가 양반님 20유로 감사드립니다. 20유로를 저 멀리 근무 시간 초과 수당 감사합니다. 이 수당은 저에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늘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관상가 양반님은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고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많이 주시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치, 서둥이, 서식이, 선임 그리고 많아요. 스피커, 스픽업, 스리랑 야마도네 스나이퍼, 스바라시, 스위땅, 픽스군, 쓱사기, 스리슬쩍, 스고이.
지금 B612님이 노디쇼 시청자는 영친이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아, 이미 정했는 모양이지 영친? 아 영희 친구구나. 노영희 변호사 친구. 그럼 우리 식친해야 되나? 영식이? 아니 우리 스친이라고 해야죠. 아니 완이식이 그러면은 스친. 이제 스친. 스친자들. 오, 스친자들. 좋습니다. 이재님 감사합니다. 스친자들 괜찮은데? 예. 스친자들 전 좋습니다. 예. 자 사장님이 이장님이시니 주민. 스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쓰러지지 마세요 시기님. 토끼 PD 생각나면 예규님. 참고로 토끼 PD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키아벨리 지금 빡친당. 맡고 있고 빡친당을 맡고 있는 강희정 PD입니다. 강희정 PD입니다. 강희정 PD가 올해 나이가 30이 아직 안 됐죠? 30이 됐습니까? 29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나이고요. 원래 우리 회사 오기 전에 YTN. YTN에 있었죠. 연합뉴스 TV랑 YTN. 연합TV YTN에 있었고요. 관상가 양반님 늘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레데어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토끼 PD님 등장했네요. 마키아 빡친당 만관부. 오, 예, 이 퇴근했나요? 토끼 PD님이 바로 강희정 PD인데요. 아이고 토끼 PD 오셨군요. 네, 지난번에 이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혼났어요. 조금 전에 액규님이 토끼 PD님 찾고 계시니까 액규님 다음에 스픽스 스튜디오에 방문하시면 꼭 맛있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저희 스픽쇼 영상 클립 좋아요 1000명 넘었대요 이미. 우와. 네, 다 눌러주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몇 명쯤 좋아요가 나오지? 1000명은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우체통님이 이 완전히 저하고 지금 우체국장집 아들끼리 이게 약간 작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체통님이 나이도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했으니까 학교는 아마 진주에서 나와셨거나 뭐 이렇겠네요. 하여튼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애니웨이님이 토끼 PD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죠.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아이고 토끼 PD님 팬이 생겼으니까 이제 토끼 PD 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실제로 방송을 좀 하자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출연 좀 하자고.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아이 그 뒤에도 나오면 되겠던데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토끼 PD가 저는 곧 등장할 수도 있다. 스픽쇼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우체통님은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연세로 보면 뺑뺑이 돌렸는데 학교는 다 명문 학교 이름이네. 앞에 도시 이름이 들어가면 다 명문 학교 그렇죠. 아니야? 네, 뭐 본인은 대전고등학교. 대전고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오, 그 대전은 동대전고등학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 동대전, 남대전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남고 뭐 이런 데가 더 명문이긴 한데 대전고도 뭐 물론 명문 중에 하나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갔으면 나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저는 참고로 창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토끼 PD님은 당근 좋아하나요? 아, 날고 싶은 당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날고 싶은 당님, 토끼 PD는 당근에 알러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그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갔어요. 우리 뭐 비싼 한우는 못 먹고 수입 소고기 구워 먹는데요. 가보니까 당근을 못 먹더라고. 그래서 토끼 PD인데 당근을 못 먹는데 그 이유를 토끼 PD 빨리 올려주세요. 왜 본인이 당근을 못 먹는지. 그리고 김성훈님은 진주 분이시구나 아버지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버퍼링 걸려서 안 됐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버퍼링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꺼졌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헉. 강희정 PD님. 여기서 멈췄어. 소리는 들어가요? 소리는 지금 들어갑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소리도? 그러면 지금 빨리 강제 종료가 아니고 좀 올려주라. 지금 오늘 방송이 여기에서 그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양해 좀 부탁을 한다고. 지금 예 버퍼가 심한데 좀 돌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픽쇼 시작하고 난 뒤에 지금 오늘 가장 오랫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1시간 40분 했어요. 1시간 40분 했는데 오늘 장시간 이렇게 봐주셨던 우리 580분, 539분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우체통님 버퍼링은 제작진의 장난.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고 우리 제작진들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 스튜디오의 방송 환경이 아직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시설이나 장비에 좀 결함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씩 버퍼링이 생기지만 이것도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 시청자 여러분 한밤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은 더욱더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행복을 이렇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